선거제도 개편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한 뒤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았죠.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는데 정상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100일을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가 먼저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국회 소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로 가는 통로가 꽉 막힌 가운데 몸으로 직접 뛰어서 국회 문을 열겠다고 나섰죠.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소. 네. 모든 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서 소집 요구서를 돌리겠다. 네. 이렇게 지난 4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돌리셨습니까? 네, 다 돌렸습니다. 네. 직접 국회 정상화에 대한 저의 절절한 열망을 담아서 성함을 직접 써서 네. 보냈고요. 세 분은 안 보냈습니다. 아하. 잘 아시겠지만 네. 김진태, 김술래, 이정명 제명 대상에는 도저히 제가 앞에 존경하는 붙일 수가 없어서 네. 제명 대상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보죠.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5.18 망원 당사자들 앞서 말씀하신 그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자체 내 징계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뭐 이제 하도 망언이 줄줄이 나오니까 심사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심사하라. 한마디 말할 때마다 심사 먼저 하고 네. 해라. 그 상태다 지금. 이건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자유한국당의 모습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소집 요구서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그 3명을 빼고 보내셨고 현재 소집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6월은 법적으로 임시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 이 앞전에 만났을 때도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다. 법적으로 임시를 열게 되었으니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팁을 준 건데 아직까지 뭐 소식은 없고 75명입니다. 4분의 1이니까 소집 요구서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첫날부터 해서 정의당 6명은 물론이고 무소속 또 민주당 또 평화당은 다 같이 준비했고요. 바른미래당 일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면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소집 요구서에 응해주고 있다.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문이라도 열게 돼 있는 거죠.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패스트트랙 철회가 먼저다. 이 같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한 분이신데 패스트트랙은 그 원인 제공자가 자유한국당이에요. 계속해서 선거법과 관련한 정치개혁 특위,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 이 부분에 가장 애초에 합의문마저 찍고 응하지 않았던 것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합법적으로 해놓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후 수단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을 철회해라? 저는 그 입장을 철회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함께 동참하시기로 의견을 모으셨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소집 요구서를 돌리고 있고요. 민주당이 거기 얼마나 힘을 보탤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의당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거 많은 부분이 개별 국회의원들은 다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민주당이 단독 소집하겠다 이런 뜻을 비치고 있는데요. 단독 소집을 하든 어쩌든 뭐 좋습니다.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저희들은 이미 지금 소집 요구서를 민주당의 일부만 해도 저희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날짜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3당만 만나고 그다음에 또 1대1로 만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원외에 계시니까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데 원칙부터 정확히 하시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섭단체끼리 만나고 자기를 만나자 뭐 만나자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요. 교섭단체는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원내의 교섭단체 역할과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서 같이 하자는 것은 각 정치 세력에게 북한에 대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를 중지를 모아서 국정을 풀어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원내 교섭단체는 청와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 뭐 용인을 해주겠다 이런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죠. 즉 자기의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죠. 국민을 위한 것은 네. 전혀 없다 이렇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이 100일이죠. 그리고 어제입니다. 어제는 뭐 네. 출판 기념회 토크쇼 네. 했다. 어둠이 깊어 먼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어둠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자유한국당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고 황교안 대표도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어둠이 깊어서 먼 길을 떠난 건 좋은데 네. 혼자 손전등 켜고 혼자 갈 것이 아니고 국회에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들어오게 해서 국회 불 좀 켜놓고 어디를 가시든지 가시라. 제가 그런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네. 6월 임시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든 개의를 하게 되면 네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들, 민생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안이 워낙 산적해 있어가지고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추경 관련해서요. 고용 관련 기금이 다 바닥이 났거든요.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금 문제라든가 그리고 산불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그저께 포항 천여 명이 오셨어요. 이런 재난의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IMF 자체에서도 공고하고 있는 게 지금 6.7조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쌀값 이거 지금 정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목표가를. 네. 그래서 저 키로당 3,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빨리 설정을 해서 좀 망정이 어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절별로 보면 그 농민들에게도 뭔가 안정적인 희망을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널려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정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고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소 고발을 절대 취해야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일정 정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3당 협상의 과정에서 그러한 속내를 비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물론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협상의 제1 당사자로서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정의당이 고소 고발한 부분에서는 절대 취할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정말 국회가 관행처럼 또 관례화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대충 협상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법대로 하자. 여러분들이 자꾸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법대로 하십시다. 원칙을 지켜서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 얼마 전에 3당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맥주 회동을 가진 적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빠져서 좀 기분이 나쁘셔서 그랬는지 정의당과 다시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전에 앞서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뭔가를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려다가 호프까지 갔는데 저는 호프 미팅에 우리를 초청 안 해줬다고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네, 호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격주당 1회로 여야 원내 대표들의 의장 주최의 회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날을 나오지 않고 오프 미팅을 한 것을 저는 비판한 것이지 거기에 찬을 얹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동교섭단체가 물론 평화당하고 정의당하고는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다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운영상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그래도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서 하자고 계속 제안했고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근래 들어서 평화당에서는 제3지대론 벌써 선거를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선거를 현실이기는 하지만 1년이나 남은 국회에서 그동안에 못한 일들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지 선거 계산 이것만 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마 못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더 이상 공동교섭단체 법원에 대해서 하자 말자 네.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